작년 11월 달에 제가 블로그 대행 첫 클라이언트가 9월 달부터 시작했었거든요. 2023년 11월에 블로그 대행 매출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2024년 11월 매출이 1,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배 조금 안 되게 성장시켰는데 이 성장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블로그 서평 쓰기였습니다. 진짜로. 네.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들 그대로 다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필라테스 센터 2개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대행 사업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 1월까지 순이익 3천만 원 그리고 2028년에는 월 순이익 1억을 벌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평 쓰기가 어떻게 돈이 될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서평 쓰기가 솔직히 얘기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 서평을 지금 450개 정도 쌓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가끔 서평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그 VIP 같은 거 제안이 오기는 하는데 그거 한다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아끼면 많이 버는 거겠죠. 그런 식의 돈이 벌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냥 순수한 자기 개발의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서평 쓰기는.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 드리려고 오늘 주제를 준비해 봤고요.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1 년에 100 권의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성공을 했고요. 이 100권 쓰기부터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은 저도 이제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한다고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한번 읽어 보니까 1 년에 한 50권 정도가 되게 버겁게 읽히더라고요. 첫 해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막 스타벅스 가 가지고 책만 읽고 그랬는데도 50 권이 겨우 읽었는가 그랬습니다. 그게 2 년, 3년 이렇게 지나다니까 어느 순간 한 70권 정도는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70권 딱 읽으니까 이 생각 드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조금만 관리하면 100 권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0권 읽기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4 년째 성공했는데요. 2020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4년 성공한 겁니다. 이제 내년까지 하면 5 년째 돼 가지고 합치면 500 권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얘기했는데 "나 이거 1000 권까지는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100권 서평 쓰기를 하니까 보통 다 이걸 대단하세요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제 엄청 자연스러워 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목표에서 지워도 돼요. 목표에서 지워도 될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린 상태인데 계속 꾸준히 하는 거는 이걸 대단하다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계속 대단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반응은 뭐 자기도 책은 많이 읽는데 "서평을 쓰는 건 좀 다른 얘기다. 너무 대단하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읽는 거랑 또 서평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거는 정말 다른 행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평을 써 두면은 확실히 내 자신도 그 책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잘 봐 줍니다, 은근히. 사람들이 잘 봐 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독서 포스팅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조회수 기준으로도 엄청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글들 조회수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블로그인데 독서 기록 거의 450개 정도 모았죠. 자, 독서 기록 가 보시면 네, 100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고 50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웃이 7천 명이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 자체가. 그래서 조회수 기준으로는 그냥 계속 평타만 치는 포스팅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검색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뭐 블로그 성장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100권 썼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100권 모여 있는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진이 사람들이 좀 많이 다르게 봐요. 그래서 진짜 또 웃기는 상황은 뭐냐면 제가 각 책들의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책들의 조회수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어딨냐? 음. 저렇게요. 여기 1년 100권 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권 쓸 때마다 이런 걸 하나씩 하는데 이거는 막 400 이렇게 나오죠. 200 이렇게 넘어갑니다. 연재물로 쓴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100 권을 읽기까지의 과정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거나 상당히 지루해하는데 100 권을 딱 읽은 순간부터 나에 대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냥 100 권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거는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지루한 일인데 그 사이에는 당연히 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다 적어지겠죠. 적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연말쯤 돼 가지고 제가 100권 읽었습니다 하면 이제 그때쯤 한번 더 보고 '와 이 사람 이런 걸 진짜 해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권 서평 쓰는 건 정말 다른 얘기인데 음 제가 느꼈을 때 첫 번째 100권 했을 때도 첫 해에도 되게 대단한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 해도 '와 이걸 또 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 이제 300권 딱 채웠을 때 사람들이 되게 뭔가 나를 리스펙하는 느낌이 딱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냥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책 읽는 그냥 30 대의 남자일 뿐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나를 다르게 좀 생각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임계치를 넘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뢰의 임계치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 모두 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지만 온라인 세계를 가면은 그걸 믿을 만한 방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평을 한 300권 정도 쓴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뭔가 사람들이 부과하는 그 무언의 신뢰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 신뢰의 임계치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은 신뢰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평 쓰기는 사실 제가 인터넷 세상에서 거의 처음으로 쌓은 신뢰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기초적인 신뢰 자산으로 계속해서 키워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쳤냐면 제가 블로그 대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엄청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다고 작년 기록도 좀 찾아봤는데 작년 11월 달에 제가 블로그 대행의 첫 클라이언트가 9월 달부터 시작했었거든요. 2023년 9월에. 그런데 이제 11월 달의 기록을 보니까 매출이 1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블로그 대행 매출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뭐 대행 3개월 만에 이룬 그런 성과이기도 한데 일단 그때 클라이언트가 3분 있었습니다. 3분 있었는데 2024년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이죠. 지난달입니다. 매출이 1,1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10배 조금 안 되게 성장시켰는데 이 성장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블로그 서평 쓰기였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다 블로그 보셨으면 제 서평을 보시거나 아니면 서평은 한 번쯤 다 써 보셨죠? 어떠신가요? 이런 서평 쓰기가 하나 두 개 쓸 때는 크게 내 인생에 의미가 없지만 한 300개 정도 넘어가면 큰 신뢰 자산이 된다. 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서평 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평을 쓰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독서 모임 단톡방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단톡방에 오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톡방을 만든 이유는 제가 모집 글에도 써 놓긴 했는데 진짜로 제가 책을 읽으려고 만든 단톡방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되려고 이런저런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방을 유지하고 그 방에다가 제가 이제 "1 년에 100권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제가 그 방이 방장이니까 방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를 강제하기 위한 방이었고 그걸 이제 계속 꾸준히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 요즘에는 뭐 소통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 항상 진심으로 소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제 블로그 강의를 되게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책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사업하거나 투자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최고의 화두는 제 필라테스 센터 마케팅이었고 그리고 그에서 파생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공유했더니 사람들이 블로그 마케팅 강의도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서평 쓰기에서 시작된 그 단톡방이 블로그 마케팅 강의로 지금 이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강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유료로 한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풀기 시작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서평으로 함께 해 주신 그 단톡방 분들이 없었으면 블로그 강의를 시작하기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내가 강의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한 2-3명 오는 게 제일 좀 진행하기 그렇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3번 오면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만큼 힘이 좀 빠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아주면 진짜 슬프고 그걸 좀 유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첫 무료 블로그 강의를 작년 11 월에 처음 했었는데 그때 되게 한 100명 정도 들으셨거든요. 100명 넘게 신청해 주셔 가지고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스텝 3 인데
블로그 대행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블로그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이제 무료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막 그렇다고 엄청 많았던 건 아니에요. 100명 중에 진짜 1명 딱 "저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A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해서 A가 나타났습니다. A는 지금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만족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번째 단계는 1:1 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A라는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 할 수 있는 건 다 해 드렸거든요. 블로그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식들은. 그랬더니만 이 A라는 분은 B라는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B라는 분도 되게 열심히 대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만 B라는 분이 C라는 분들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A, B, C 중에 C가 엄청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준수한 성과를 내긴 했는데 C는 유난스럽게 엄청난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대단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C가 엄청 대단하게 터지니까 C는 자기랑 같은 직종의 지인 커뮤니티한테 제가 운영하는 그 마케팅 대행사를 막 소개를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양상이냐면 그 네 번째 단계까지는 블로그 대행이 이렇게 1:1 로 계속 지인 A, B, C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추천이 됐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한 300만 원까지는 벌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벌었었고 그 400, 500 이 선에서 엄청 멈춰 있다가 C의 성과가 터지고 나서 C는 이제 어떤 일을 해 주셨냐면 자기 커뮤니티에다가 저희를 딱 소개를 시켜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그 같은 직종의 그 성과였었으니까 그 추천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D, E, F, G 이런 식으로 엄청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여름부터 또 모네랩이 엄청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 소개가 아니라 1대 다 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스텝 6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블로그 대행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사업들이 좀 시작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 드리면 A부터 G까지의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식으로 모여 가지고 한 20개 정도의 블로그를 맡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되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로부터 되게 특이한 종류의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영어 유치원 원장님은 자기가 유학원 사업을 이제 시작할 건데 저를 마케팅 담당자로 같이 파트너십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직 하시는 분은 제가 그 전문직 하시는 분에게 클라이언트를 소개해 주면 그 전문직 분이 저한테 그 마케팅 대행비를 주는 그런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얘기한 이게 전 내년에 제 블로그 대행 사업을 키우는 엄청 중요한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제가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을 이제 그 전문직 분들한테 또 상품을 소개해 주고 저는 전문직 분한테 이제 대행비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한테 광고를 맡기는 광고주님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까지가 지금 월 1,000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 온 거고 내년에는 지금 2,00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케팅 대행의 성과라고 한 건 엄청 간단하죠. 문의 전화입니다. 그 문의 전화가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이 C님의 사례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세무사님이신데 첫 개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저희가 터뜨려 버렸는데 그게 혼자 계신데 50명의 신고 대행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50명 정도면은 첫 개업 치고는 엄청 많이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기장 대리가 50건 정도 받으셔 가지고 지금 개업 첫 해 치고는 성과가 엄청 좋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저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C님께서 다른 동료 세무사들한테 저희를 엄청 추천해 주신 거죠. 블로그 마케팅의 성과는 엄청 단순합니다. 그 신규 문의 전화가 얼마나 왔느냐 이걸로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매출은 제가 1,100만 원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12월도 일주일 지났잖아요. 지금도 문의가 엄청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열이 있다고 제가 블로그에 막 올리기도 했는데 그것도 진짜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을 쳐내지 못해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도 몇 주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신뢰의 그 자산이 서평 쓰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각 단계마다 서평 쓰기가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추천받아서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추천해 줬으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하겠지.' 하고 시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보통적으로 믿어 주기는 해요. 그런데 대행을 시작하고 나서
첫 문의까지 한 달 반 정도, 길게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대행 맡겨 주신 분들이 엄청 불안해합니다. 왜냐면은 자기는 돈 주고 시켰는데 뭐 한 달이나 한 달 반 동안 뭐 문의 전화가 오지는 않아. 근데 뭐 일은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아 얘네들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무척이나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평 쓴 거나 아니면 제 그 서평을 모아 놓은 모네타리움이라는 블로그 있잖아요. 그 블로그를 이제 보여드리면 엄청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평도 진짜 다 보시는 것 같고, 보시다면 '아 이렇게 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우리 블로그를 관리해 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덕분에 이제 계속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1년 100권 서평 쓰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1000권 될 때까지 해 보려고 하고, 1000권 되면 되게 또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제가 이투스에서 운영하는 학원원이라는 사이트에 그 블로그 칼럼이나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블로그 마케팅 관련된 콘텐츠들이거든요. 그것도 좀 까보면은 거기 담당자분이 제 서평 쓰는 걸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협업이 시작됐고, 그 결과물로 이제 그런 상패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상패를 또 블로그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또 '아 그래. 이투스에서 뭐 하는데 이 정도 상 감사패 정도 받을 정도면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대행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신뢰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판이 좀 되게 사기꾼이나 양아치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 가지고 믿을 만한 업체를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대행사를 하면서도 "저 믿을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자산이나 증거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이제 서평이 엄청 제대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전문화 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필라테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가 많고, 그리고 학원, 세무사님 이렇게 3 개로 거의 집중화가 전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를 제가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를 대행하는 건 저는 엄청 쉽거든요. 왜냐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라테스는 그 큰 근육보다는 속근육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도 뭔지 알고 이걸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쉽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라테스 센터 예로 들면은 근육이 생기면은 여자분들 피부가 탄탄해지거든요.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센터를 운영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 가지고 그 다른 블로그에서 쓰지 않는 관점으로 글을 풀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정보를 네이버에서 찾아볼 때 3 개에서 한 5개 정도의 글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라고 하면은 다른 곳과는 조금 다르게 진정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그런 그 종류의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난히 효과가 좋았던 이유는 사람들은 다 그냥 팩트만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에 대해서 쓰면은 뭐 "필라테스 좋아요." 이런 종류의 글만 쭉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필라테스 센터를 찾아볼 만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써 줍니다. 네. 진정성이 키포인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종을 시작하게 된 사업주분들의 계기들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만 하더라도 그 원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출신이 있어요. 트레이너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필라테스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가지고 자기가 센터를 차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출신인데 그 물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 말고 그냥 정상인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센터를 만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필라테스에 너무 진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마스터 코스를 길게 밟으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필라테스를 알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라테스만 하더라도 그 각각의 가진 그 원장님의 스토리는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블로그에 색을 입혀 드리는 거죠. 이 작업을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경쟁 센터들과 비교했을 때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 주니까 효과도 있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진정성이 키포인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블로그만으로도 매출은 한 1,100만 원 만들고 있고, 사실 최고 매출은 1,300 까지 해 봤어요. 1,300 까지 해 봤는데 유지를 못 시켰거든요. 그 1,300 벌었을 때 진짜 블로그만으로 깡으로 월 1,000 벌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내년 1 월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월 1,000 벌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월 1,000 만들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새 한 9명 정도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평이라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월 1,000 버는 블로그 대행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신뢰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렸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시간에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